보내야죠. 그렇죠. 근데 한 3번 딱 가니까 이거 밀어붙이면 되겠구나 딱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이 헌재하고는? 요것은 이제 뭘 보면 아냐면은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자꾸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증인 신청도 받아주고 네. 뭐 5명, 8명 줬다 그러니까 또 15명 받아주고 하는 이유는 전형적인 판사들이 모시는 거죠. 나를 공격했어. 아니죠. 그게 아니고 보통 판사들이 법정 불구속 재판하다가 법정 구속시킬 때쯤 되면은 친절해진다고요? 증인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할 때까지. 만약에 구속 안 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자르는 거예요. 과감히. 증인 신청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해도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되도록 구속시킬 사람, 엄하게 해줄 사람은 나중에 딴 말 못하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일부 기사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다 받아주는 이유가, 나중에 박 대통령 측에서 이런 거 안 했다, 이런 거 왜 안 받았냐, 문제를 삼을까 싶으니까 싹 다 받아줘놓고 할 때까지 해봐라. 이거죠. 할 때까지 해봐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충분히 있을 거고 또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 헌재 재판관 누구누구는 이미 기각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3월 13일 넘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런 말이 떠도는 거는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쉽지 않은 결정일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사건은 역사에 자기 이름표를 올려놓는 사건이에요. 그건 그렇죠. 예를 들면 헌법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뭘 얻을 게 있다고, 뭘 얼마나 받았다고, 또 앞으로 얼마나 받을 게 있다고 그 역사의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자연 상태로 고스란히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판결할 때고 그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오면서 신세지거나 또는 뭐 덕을 보거나 또는 뭐 자기 자식이나 가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압력은 그냥 역사 이름으로 하면 오지 않으니까. 제 생각은 이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무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무슨 사고가. 교통사고처럼? 뭐, 어쨌든 6명만 되면은 더 이상 재판을 못 하는 거니까, 7명 되면 재판을 못 하는 거니까. 더 위험한 분이네. 그게 우려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어쨌든 시간은 가는 거예요. 3월, 4월, 5월, 6월, 어쨌든 12월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설령, 탄핵이, 그럴 일이 없지만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올 12월 때 대선 오잖아요. 만약 그래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든지 다른 당이든지 박근혜 측에서 후계자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을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정말 이번 4월달에 5월달에 아니라 5월달에 아니라 12월 대선에서 정말로 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그 뒷감당을 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살고 6개월 후에 죽는 그런 방안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상대해 보면 정상이 대통령 측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은 아닌데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은 그래도 정상이라고 꼭 그러니까 그 믿고 봐야지 정상인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충분히 협박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할 수 있어도 정상적인 헌법재판관이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측에 무슨 큰 약점을 잡혔다고 칩시다. 잡혔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올 12월 달이 다가오는 건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되더라 12월은 오는구나. 그 12월 달 대선의 결과는 어떨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고 6개월 후에 12월 달 죽을 그런 선택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6개월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도망가면 가능하겠죠. 외국으로. 도망가면 가능한데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쉽지 않다. 외국 도망가려고 한다면은 자기 가족들 다 포기하고 재산 다 포기하고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탄핵 심판관들도 특검 연장돼서 그런 증거들 계속 튀어나오면 뭐 생각을 또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탄핵에 이를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나온 거예요. 이미 탄핵의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아웃이라고 마음먹을 정도의 증거는 증거 강제로서 탄핵한다면 이미 나온 거예요. 이미 나왔다. 지금 생각하는데. 다른 증인들을 추가로 받고 하고 하는 것은 대통령 측에서 억지를 부리니까 받아주는 것이지 이미 다 온 거예요. 예를 들어 뭘 보고 하냐면은
국회 소추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추위원들은 이미 증거 다 냈고 증인신청 다 했어요. 뭔 말이냐? 이걸로 할 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한 입증이 탄핵거리다. 됐다. 예, 그렇죠. 이미 충분한 입증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국회 소추위원 측에 더 이상 뭐 증거 낸다든지 뭐 새로운 책 나무 빼놓고 뭐 어느 사람 증인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뜻대로 될 건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특검과 관계없이 헌법재판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연장하고 문제는 아니다. 연장 말고 문제는 아니다. 맞물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물리는 그렇죠. 부분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특검 네.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는 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서 그러면서 헌재의 재판관들한테 압박을 한다. 이런 정도의 연관성은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렇습니다. 특검이 연장되면 헌재도 이쪽이 힘이 더 세구나 하고 마음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국회의장한테 직권상정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보다 황교안 권한 대행에게 압력을 가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직접적이라는 거죠. 황교안 대행은 압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좀 입법 기술상의 문제인데요. 연장을 하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올 이제 2월 28일까지가 연장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단 우리가 국회에서 아직 연장 신청을 아직 안 했어요. 특검이 연장 신청을 언젠가 예를 들면 20일 전후에서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한 10일 정도 놔두고 그러면 연장이라는 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니까 말일 전날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일 전날까지. 말일 전날까지. 그런데 예를 들면 27일까지 정도, 28일까지 그날까지 할 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스스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 도장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연장 법안을 낸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거죠. 모순이 그럴 되는.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좀 입법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입법 법안을 냈는데 28일 날 도장을 찍는 거예요. 60일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무효한 법률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점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문제점은. 그럼 마지막 날 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에는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특검 법안 내지는 그 이후에 법안을 새로 만드는 거겠죠. 또 특검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특검을 황교안이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지금 특검 법안을 따르면은 국회에서 추천한 2명 중에 1명 고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앞에 박영수 특검도 저희 민주당하고 저희 당 둘이 있는데 저희 국민의당이 추천해서 이제 박영수 특검이 이제 선정이 됐죠. 저희가 강력히 추천이 됐는데 뭐 그 법안이 바뀌지 않으면은 똑같은 베이스면은 이번에도 국회 2명 야당에서 2명 해서 하는 그런 베이스를 가죠. 근데 또 반대할 수는 있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야당 2명 추천한다 받아들이는데 이전에 그리 못한다라고 그 법안에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주부터 길거리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여론과 압력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국회가 아니고 대통령 황교안 권한 대행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헌법 재판관들이 국민들이 우리를 안 믿고 있거나 불신을 보이는 거 다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뭐 말이냐 특권 연장 부분은 아까 말했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기각 인용 결정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무관한 연관이 없어요. 연관관계가 만약에 국민들이 나가 산다는 것은 지금에 있는 우려 특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대통령과 무슨 모종의 썸씽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그 소문을 확인시켜주는 꼴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그럼 나가지 말아요? 아니죠. 나가야죠. 나가는데 대상을 명확히 해야 돼요. 대상을 명확히 명확히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으로 집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있는데요. 해야죠. 그렇죠. 근데 한 3번 딱 가니까 이거 밀어붙이면 되겠구나 딱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이 헌재하고는? 요것은 이제 뭘 보면 아냐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자꾸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증인 신청도 받아주고 네. 뭐 5명, 8명 줬다 그러니까 또 15명 받아주고 하는 이유는 전형적인 판사들이 모시는 거죠. 나를 공정했어. 아니죠. 그게 아니고 보통 판사들이 불구속 재판하다가 법정 구속시킬 때쯤 되면은 친절해진다고요? 증인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할 때까지. 만약에 구속 안 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자르는 거예요. 과감히. 증인 신청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해도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되도록 구속시킬 사람, 엄하게 해줄 사람은
나중에 딴 말 못하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일부 기사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다 받아주는 이유가, 나중에 박 대통령 측에서 이런 거 안 했다, 이런 거 왜 안 받으냐, 문제를 삼을까 싶으니까 싹 다 받아줘놓고 할 때까지 해봐라. 이거죠. 할 때까지 해봐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충분히 있을 거고 또 어쨌든 6명만 되면은 더 이상 재판을 못 하는 거니까, 7명 되면 재판을 못 하는 거니까. 더 위험한 분이네. 뭐, 그게 우려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어쨌든 시간은 가는 거예요. 3월, 4월, 5월, 6월, 어쨌든 12월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설령, 탄핵이, 그런 일이 없지만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올 12월 때 대선 오잖아요. 만약 그래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든지 다른 당이든지 박근혜 측에서 후계자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을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정말 이번 4월달에 5월달에 아니라 5월달에 아니라 12월 대선에서 정말로 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그 뒷감당을 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살고 네. 6개월 후에 죽는 그런 방안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상대해 보면 정상이 대통령 측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은 아닌데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은 그래도 정상이라고 꼭 그러니까 믿고 그 봐야 되지 정상인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충분히 협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할 수 있어도 네. 정상적인 헌법재판관이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측에 무슨 큰 약점을 잡혔다고 칩시다. 잡혔다고 쳐요. 네, 그렇죠. 이미 충분한 입증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국회 소치원 측에 더 이상 뭐 증거 낸다든지 뭐 새로운 책 나무 빼놓고 뭐 어느 사람 증인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뜻대로 될 건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특검과 관계없이 헌법재판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연장하고 문제는 아니다. 연장 말고 문제는 아니다. 맞물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물리는 그렇죠. 부분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특검 네.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는 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서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한테 압박을 한다. 이런 정도의 연관성은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렇습니다. 특검이 연장되면 헌재도 이쪽이 힘이 더 세구나 하고 마음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국회의장한테 직권상정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보다 황교안 권한 대행에게 압력을 가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직접적이라는 거죠. 황교안 대행은 압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좀 입법 기술상의 문제인데요. 연장을 하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올 이제 2월 28일까지가 연장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국회에서 아직 연장 신청을 아직 안 했어요. 특검이 연장 신청을 언젠가 예를 들면 22일 전후에서 신청하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올 12월 달이 다가오는 건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되더라 12월은 오는구나. 그 12월 달 대선 결과는 어떨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고 6개월 후에 12월 달 죽을 그런 선택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6개월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도망가면 가능하겠죠. 외국으로 도망가면 가능한데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쉽지 않다. 외국 도망가려고 한다면은 자기 가족들 다 포기하고 재산 다 포기하고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탄핵 심판관들도 특검 연장돼서 그런 증거들 계속 튀어나오면 뭐 생각을 또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탄핵에 이를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나온 거예요. 이미 탄핵의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아웃이라고 마음 먹을 정도의 증거는 증거관계로서 탄핵한다면 이미 나온 거예요. 이미 나왔다.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다른 증인들을 추가로 받고 하고 하는 것은 대통령 측에서 억지를 부리니까 받아주는 것이지 이미 다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뭘 보면 아냐면은 국회 소추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추위원들은 이미 증거 다 냈고 증인집체 다 했어요. 뭔 말이냐? 이걸로 할 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한 입증이 됐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 헌재 재판관 누구누구는 이미 기각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3월 13일 넘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런 말이 떠도는 거는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뭐 쉽지 않은 결정일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사건은 역사에 자기 이름표를 올려놓는 사건이에요. 그건 그렇죠.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뭘 얻을 게 있다고, 뭘 얼마나 받았다고, 또 앞으로 얼마나 받을 게 있다고
그 역사의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자연 상태로 고스란히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판결할 때고, 그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오면서 신세지거나 또는 뭐 덕을 보거나 또는 뭐 자기 자식이나 가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압력은 그냥 역사 이름으로 하면 오지 않으니까. 제 생각은 이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무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무슨 사고가. 교통사고처럼. 뭐 어쨌지.